자, 이제 벡터의 두 번째 단원인 평면 벡터와 평면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평면 운동은 미적분 2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뭐 오늘이나 아마 이번 시즌에 아예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사실은 유형 보면 한 몇 개 안 돼.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벡터들을 좀 다른 식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대. 자, 내용 중요하니까 또 하나씩 확인해 볼까? 자, 위치 벡터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위치 벡터.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의 원점을 보통 이제 O라는 기호를 여기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O는 사실은 꼭 좌표 평면의 원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원점이라고 봐는 게 무난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좌표 평면에 어떤 원점 O란 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좌표 평면상에 어떤 임의의 점 A란 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O에서 A를 바라보는 이 벡터 OA 벡터는 바로 이 점의 위치를 바로 알려주는 벡터가 되죠. 어떻게 보면 벡터의 종점이.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를 이 점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대. 근데 크게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벡터에 대한 내분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벡터에 대한 내분점은 바로 뭐냐면 두 벡터가 만드는 이 종점들 있잖아, 그지? 그럼 그거의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또다시 벡터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의 공식과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내분점 볼까요? 둘의 비율을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건 똑같아. 먼 거하고 이쪽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해가지고 더해서 써주고, 그럼 외분점도 똑같고 중점도 똑같고 밑에 있는 심지어 모두 똑같냐? 무게중심조차도 일치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니네가 뭐 자주 볼 게 아니니까 왜 내분점의 공식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선생님이 잠깐 보여줘 보도록 할게. 자, 여기 잠깐 봐봐. 자, 우리가 한 직선 안에 A란 점하고 B란 점이 있었어. 여기 외부에 O란 점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내가 A란 점의 위치 벡터를 스몰 a 벡터, 뭔 말이냐? 원점에서 A란 점을 바라보는 이 벡터를 물론 OA 벡터라 써도 되지만 귀찮아서 한 문자를 이용해서 A 벡터라고 표시를 해보고, 그다음 B란 점을 바라보는 이 벡터를 내가 뭐라 할 거냐면 B 벡터라고 표현을 할 텐데, 들어봐. 내분점만 유도할게. 외분점은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내분점만 유도해볼게. 자, 그러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P란 점이 있었대. M 대 N으로 내분하는 P란 점이 있었대. 그럼 이 P란 점을 나타내는 스몰 P 벡터라는 게 있는데, 그럼 얘를 과연 A 벡터하고 B 벡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저렇게 좌표 평면과 동일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순수한 벡터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게. 잘 들어봐. 야, 일단 OP 벡터는 OA 벡터에 AP 벡터를 더하면 돼? 그러면 돼? 그잖아. OA 벡터에 AP 벡터를 더하면 그게 바로 OP 벡터가 되는 거잖아. 벡터 덧셈, 가운데 문자 똑같으면 덧셈 돼서 OP 벡터. 이해되겠니? 참고로 선생님, 그런데 OA 벡터에 AB 벡터를 더하면 그게 바로 OB 벡터 되는 거 아니니? 그지? OA에다가 AB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돼? OB 벡터가 되지? 그래서 A에서 B를 바라보는 벡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의 뺄셈에 의해서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냐? 잘 봐. 야, 이 벡터는 이 벡터에 봐봐. 자, 이 벡터는 이 벡터에 m 더하기 n분의 n배니? 다시, 이 벡터는 이 벡터에 m 더하기 n분의 n배니?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OA 벡터는 그렇다 치고 이 AP 벡터란 놈이 AB 벡터의 몇 배냐면 m 더하기 n분의 n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냐? 얘가 예를 들어 3대 2야. 그럼 5분의 3이잖아. 그 얘기 지금 한 거죠.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OA 벡터는 A 벡터고요. 자, AB 벡터는 아까 뭐랬어? AB 벡터는. 자, B 벡터 빼기 A 벡터거든. 얘가 자,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되거든. 근데 거기다 실수배 뭐 하겠다? M 더하기 N분의 M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뭘로 통분하냐? 자, M 더하기 N으로 통분하면 여기는 분모분자에 M 더하기 N을 곱해야 되니까 MA 벡터도 들어가고 NA 벡터도 들어가겠지. 통분을 하면. 그 다음 M이 전개도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돼? MB 벡터, 그 다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MA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MA랑 MA랑 사라져서 내가 알고 있는 내분점의 공식과 일치하는 벡터도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 했던 것처럼 자, 둘의 비율을 더해 주시고 알겠냐? 곱할 때 어떻게? 크로스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MB랑 곱하고 NA랑 곱한 걸 더해 주는 거.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내분점을 이용한 벡터다. 근데 니네가 공식 쓰다 보면 좀 헷갈리거든? 자, 봐. 지금 이 점이 A에 가까워, B에 가까워? B에 가깝지? 기억해도? 그러면은 B 벡터의 개수가 커야 돼. 그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니네가 나중에 2대 3이냐 3대 2냐 이거 헷갈리거든. 벡터 문제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 점이 어떤 점에 가깝냐? 가까운 점의 개수가 크다는 거. 더 많은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니네가 공식 적용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외분점도 동일하고요. 중점도 마찬가지 원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이 벡터의 위치만을 가지고 자, 성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을 이제부터 뭘로 표현해보고 싶으냐면 성분으로 표시하고 싶어. 무슨 소리냐? 잘 들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벡터를 떼다가 그 벡터의 시점을 원점에 갖다 놨을 때 그 벡터의 종점이 어떤 점을 나타내겠지. 근데 그 점은 좌표 평면의 어떤 좌표의 대응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벡터를 좌표화해서 생각하려고 해. 다시 한번.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벡터가 있었어. 그래서 이 벡터를 어떻게 했다? 시점을 원점에 딱 갖다 놓으면 종점이 분명히 어떤 한 점에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그 종점의 좌표로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뭐냐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A 벡터가 3,1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A 벡터의 시점을 원점에 갖다 놓으면 그 종점이 3,1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벡터를 성분으로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알겠냐?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벡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성분으로 얘를 표현하는 이유는 성분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계산도 편하기 때문인데 자, 밑에 보면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좀 하면서 좀 빼놓은 것 같아. 자,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밑에 부분에다가 니네가 직접 좀 적어둘게. 자, 선생님이 지금 적어두는 벡터의 성분의 성질. 자,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자, 지금 니네가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면 가로 2번인데 그 오른쪽 밑에 공간 있죠? 그 공간에다가 지금부터 벡터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어떤 성질 몇 가지를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빠졌지? 자, 봐봐. A 벡터를 A1, B1이라 A2라 하고 그 다음 B 벡터를 내가 B1, B2라 했을 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도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거든? 근데 원래 이거 다 증명해야 되는 건데 일단 성질 알려줄게. 자,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할 때 그 장점 뭐냐? 첫 번째, 만약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 있잖아? 성분끼리 더하면 돼. A1 더하기 B1 해주고 그 다음에 A2, B2 해주면 돼. 자,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할 장점, 덧셈, 뺄셈, 곱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만약에 빼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성분을 빼주면 돼. 선생님, 벡터에다 쓰면 단순하게 좌표를 더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평행사변인가 자신과 뭔가 같은 뭐 그렇게 했었던 거잖아, 그지? 그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좀 보여주도록 할게. 야, 봐라. 예를 들어 만약에 A 벡터의 종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1, A2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B벡터라는 벡터가 있어서 그럼 이 벡터의 종점을 내가 B1, B2라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 그럼 원칙상 그래? 두 벡터를 더하잖아.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줘야 돼. 평행사변형. 그래서 이 벡터의 좌표가 지금 현재 궁금해. 이 점의 좌표가. 근데 니네 알아?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을 서로 2등분해. 그 말의 의미는 이 점의 좌표 궁금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점의 좌표에 2배를 해주면 되지. 그잖아? 근데 이 점의 좌표는 얘하고 얘 중점이니까 그럼 이 점의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A1하고 B1하고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A2하고 B2하고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바로 이 점의 좌표죠. 그럼 그거에 2배를 하면 바로 내가 원하는 좌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2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더하기니까 더하기죠. 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증명이 된 거야. 벡터를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벡터의 덧셈 뺄셈이 상당히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해하시겠니? 두 번째 실수입니다. KA 벡터는요 이렇게 쓰면 돼. KA1, KA2라 하면 돼. 자, 벡터의 실수배? 그럼 좌표에 마찬가지로 고정하고 실수배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벡터의 상등.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벡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좌표로서 설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A 벡터하고 B 벡터가 서로 같다란 얘기는 X좌표는 X좌표끼리 서로 같다는 얘기고 바로 Y좌표는 Y좌표끼리 같다는 얘기다. 벡터는 상등. 자, 이런 여러 가지 벡터에 대한 덧셈, 뺄셈, 상등을 좌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늘상 했었던 좀 익숙한 좌표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계산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이게 원래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빠졌나 모르겠어. 자, 별로 배운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내적은 일단 뭐 상황 좀 볼게. 설명을 할 것 같긴 한데 끝까지 하진 않을 것 같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예제 1번부터 한 4가지 정도 문제, 4가지 정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부터가 조금 니네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해. 선생님이 이제 벡터 가리키다 보면은 처음에는 진입 장벽이 좀 낮다가 여기서부터 살짝 좀 이제 어려워하는 경우 좀 있거든. 내가 너무 빨리 줬나? 괜찮아? 네, 둘게. 자, 지금부터는 좀 약간 그림에 대한 어떤 센스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자, 벡터의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 중요한 거 2개 배웠거든. 첫 번째가 시점 통일이고 두 번째가 개수의 합일이다. 시점 통일 그리고 개수 합일이다. 이 2가지는 배웠거든. 그러니까 좀 이따 한 몇 가지 더 배우면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벡터 문제 푸는데,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 문제, 요거 내분점, 외분점 가지고 푸는 거거든. 한번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볼게. 선생님, 지금 이 삼각형 필수 예제 1번 문제 보는 겁니다. 자, 삼각형 OAB에서 내가 AB를 3등분한 점 중에 B에 가까운 점을 Q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O하고 A의 중점을 내가 P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잘 들어봐. 내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봐. 어떠한 벡터와, 잘 들어, 얘와 평행하지 않은 한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이 좌표평면은 모든 벡터를 저 2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 2개 주어지잖아? 그럼 좌표평면의 모든 벡터들을 이 2가지 벡터로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들어봐.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 그럼 이 빨간색 벡터를 이 벡터하고 이 벡터로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B랑 평행한 좀 이렇게 보조선을 좀 그어주고, 또 이 벡터를 지나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니네가 할 건 바로 뭐냐? 이 점에 이 선을 지나는 이렇게 평행선 그어주고, 또 얘랑 평행한 이 선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자, 봐봐. 이게 B 벡터면 얘는 적당한 MB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얘가 A 벡터라고 하면 얘는 적당한 NA 벡터라 할 수 있을까? 그럼 이 미지의 벡터를 NB 벡터 더하기 NA 벡터라 할 수 있겠네? 개수 합이 1이면 뭐 한직선인데 근데 어떻게든 표현할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벡터 2개 주어지잖아? 그럼 이 벡터로 좌표 평면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원하는 건 바로 뭐냐? 뭐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봐. 야, 여기 이 벡터 있잖아. PQ 벡터. 얘를 뭐로 나타내고 싶으냐면 OA 벡터와 OB 벡터. 즉,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적당한 어떤 숫자를 곱해줘야 이 벡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 문제의 주제거든. 그럼 좀 지금 보면 좀 당황스러워, 그제? 이거에 도대체 몇 배를 하고 이거에 몇 배를 해서 더해야 빨간 벡터가 될 것인가? 당황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되냐? 시점만 통일해주면 돼. 잘 들어봐. 오른쪽은 시점이 5지. 근데 건방지게 왼쪽은 시점이 5가 아니지. 그 왼쪽을 시점을 5로 통일만 해주면 게임 끝. 잘 봐봐. 어떻게 하는지. 시점 통일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자, 표현해야 되는 재료들이 모두 시점이 5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구해야 되는 PQ 벡터란 놈도 시점을 5로 통일해 볼게. 병훈아, 이거 시점 5로 통일하면 뭐 빼기 뭐? 그래, OQ 빼기 이제 OP. 자, 그러면 이제 OQ하고 OP를 각각 A, B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 자, 봐봐. 먼저 OP 벡터가 좀 쉬워. 야, OP 벡터는 OA 벡터의 반 하면 돼? OP 벡터는 OA 벡터의 반 이러면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2분의 1 OA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되겠어? 자, 그럼 이번엔 뭐? OQ 벡터. 그럼 OQ 벡터를 어떻게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할 것인가? OQ 벡터 이겁니까? OQ 벡터 이거니? 내분점을 나타내니? 2대1 내분점? 누구와? OA 벡터의 종점과 OB 벡터의 종점의 내분점이니? 몇 대면 내분이니? 2대1 내분이지. 그럼 일단 분모는 3 들어가는 거니? 3 들어가는 거니? 근데 이게 어디다가 2 곱하는지 헷갈린다니까? 어디다가 1 곱했는지 헷갈린다니까? 물론 안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누구에 가까워 그 점이? B에 가깝지. 그럼 B의 개수가 커야 돼. 그 말은 2, 5, B 벡터 더하기 OA 벡터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겠냐? 그럼 강원은 이미 빼게 있었고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지. 통분할게. 6분의 2 OA에서 6분의 3 OA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OA 벡터가 되고 여기는 OB 벡터가 없으니까 OB 벡터의 개수는 그냥 3분의 2 OB 벡터라 사용할 수 있겠지. 자, 그러므로 M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N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배가 된다. 답은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근데 이 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야. OA 벡터의 마이너스 6분의 1배를 하고 잘 봐. 이상한 짓이야. OA를 연결해. 야, 지금 내가 하는 의미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제 막 배웠으니까 좀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뿐이야. OA를 지나는 직선을 딱 연결한 다음에 이 길이에 6분의 1배면 요거에 한 3분의 1배 요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요 벡터를 표시해주고 요렇게 요게 마이너스 6분의 1 OA 벡터냐? 그지? 그 다음에 OB 벡터 어딨어? 이 OB 벡터에 3분의 2배 그거 한 3등분 해. 요게 3분의 2 OB 벡터냐? 그럼 얘를 가지고 평행사변을 만들어. 또도도도다도도도 평행사 만들어서 요거 해주면 요게 얘랑 같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사실은. 이거에 한 31분의 7배 하고 요거에 한 25분의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냥 산술적으로 시점을 통일해 놓으면 각각의 벡터의 몇 배를 해야지 같아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느낌 좀 이해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애들이 좀 어려워하거든. 근데 지나고 나면 좀 재밌어 하는 단원이기도 한데. 자, 주어진 조건은 시점이 죄다 5인데 내가 구해야 되니까 시점이 5가 아니니까 일단 먼저 쟤를 시점을 통일한다. 되겠냐? 그럼 독립적으로 OP 벡터와 OQ 벡터를 어떻게 A 벡터, B 벡터로 표현할 것인가? 그거를 내분점 공식 또는 뭐 반토막 실수배 이걸로 적당히 표시해주면 된다. 되겠어? 잠깐만 끊자. 자, 밑에 유제
자, 필수 예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삼각형 내부의 한 점 P에 대하여 이 PA, PB, PC라고 하는 이거의 벡터 하나만을 가지고 그 점 P의 위치가 삼각형 ABC 내부에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을 가져도 이해할 수 있대. 병원아, 팔 괴지 말고. 졸리니까 팔 괴니까 더 졸린 거라고. 편한 자세를 찾는 것 자체가. 잘 들어. 저 주황색 식 하나만을 가지고도 점 P의 위치가 삼각형 ABC의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사용되냐? 시점 통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수합이 1이다라는 성질이 이용이 돼. 자,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게. 야, 진짜 차근차근 볼게. 자,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점 P의 위치를 지금부터 찾아가 보려 하는데, 근데 일단 이 식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다 들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자, 내가 P의 위치를 모르는데 그게 시점이면 곤란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잘 알고 있는 ABC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점을 통일을 할 거야. 다시 들어. 내가 모르는 점 P를 시점으로 놓으면 어딘 줄 알고 이거를 해석을 해.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문제에서 충분히 고정되어 있는 정점을 시점으로 두는 게 좋거든? 근데 꼭 ABC 중에 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A로 할게. 자, 지금 저기 있는 놈들을 다 시점 A로 통일을 한다. 잘 들어라. 첫 번째는 마이너스 AP 하면 돼.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그냥 마이너스 AP라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두 번째 봐. 얘를 시점을 A로 통일하면 AB 벡터 마이너스 AP 벡터 이렇게 되겠지. 되겠냐? 되겠냐? 자, 마지막. 그럼 3배의 얘도 마찬가지로 AC 벡터 빼기 AP 벡터인데 그것이 0 벡터다. 자, 왜 이렇게 했다고? 미지미의 점을 시점으로 하면 해석하기 힘드니까 잘 알려진 점 ABC 중에 하나인 A로서 모든 벡터들의 시점을 통일한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뭔지 알아? AB 벡터 알 수 있지? AC 벡터 알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건 AP 벡터야. AP 벡터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AP, 여기는 마이너스 2AP, 여기는 마이너스 3AP 모두 모아 오른쪽으로 넘기면 자, 6AP 벡터가 2AB 벡터 더하기 얼마? 3AC 벡터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내가 궁금한 AP 벡터 마치 방정식 같은 거 풀듯이 내가 모르는 걸 미지수로 두고 아는 건 오른쪽으로 다 정리를 해준 거야. 난 이게 궁금한 거거든. 자, 여기서 딱 한 줄이 중요한데 내분점이 되기 위해선 개수의 합이 1이어야 돼. 자, 봐봐. 야, 적는 건 좀 이따 적어. 지금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개수 합이 지금 현재 얼마죠? 5죠. 잘 들어라. 그래서 밑에 5라고 적어주고 2AB 벡터 더하기 3AC 벡터라 하면 다시 분자에 5를 적어주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이게 AP 벡터로서 정리한 거야.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는지는 좀 있어 보면 알아. 개수 합이 1이 돼야 내분점으로 해석하고 그거의 실수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AB 벡터와 AC 벡터의 내분점이죠. 2대 3인지 3대인지 그건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내분점을 6분의 5배 한 곳에 P의 종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함이었어.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거 너무 빨라? 다시 얘하고 얘 합이 5죠. 그래서 5를 써주고 다시 써주고 양변 6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해석만 하면 돼. 야, 이거 내분점은 확실하지? 내분점은 확실하지? 3대인지 2대 3인지 내분점은 확실하지? 근데 어디에 가깝니? B에 가깝니? C에 가깝니? C에 가깝지? 왜? C의 개수가 크니까. 그럼 C 쪽에 약간 가까운 3대 2의
내분점을 예를 들어 D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바로 요게 AD 벡터가 되는 거예요. AD 벡터. 근데 그 AD 벡터의 몇 분의 몇 배? 6분의 5배. 그러면은 AD 벡터의 6분의 5배란 얘기는 얘를 5대 1로 내분한 곳에 점 P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P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 B 볼까? 넓이 B. 문제에서 궁금한 건 삼각형 ABC라고 하는 전체 이 삼각형 중에 PBC의 넓이, PBC 넓이. 자, PBC 어디 있어? PBC. PBC 여기 있니? PBC 여기 있니? 자, 봐봐. 이 핑크색 넓이는 전체 넓이랑 비교해 보면 넓이가 6분의 1로 줄었지. 왜냐면 밑변의 길이는 똑같은데 높이가 1이고 얘는 높이가 6이니까 넓이가 6분의 1로 줄었지. 그래서 P, B, C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의 6분의 1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도 좀 볼게. 그럼 P가 기준이 돼서 PAB는 넓이가 몇 분의 몇일까? PAB. 자, 잘 봐. 얘가 3대 2라 여기 넓이가 3대 2거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도 3대 2야. 넓이가. 다시. 이 선을 기준으로 밑변의 길이가 3대 2이기 때문에 이 전체 넓이하고 이 전체 넓이가 3대 2지. 근데 얘하고 얘의 넓이도 3대 2지. 야, 집중 좀 해봐. 이 전체 넓이를 3A, 이 전체 넓이를 2A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넓이를 3B라 하고 여기 넓이를 2B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걔를 뺀 놈도 비율이 3대 2지. 그러니까 얘도 3대 2가 된다고. 3대 2. 얘도 3대 2. 그러면 PBA라고 하는 놈의 넓이는, 자, PAB라고 하는 넓이는 얘가 지금 방금 6분의 1 가져갔지. 그럼 몇 분의 몇이 남아? 6분의 5가 남지. 근데 6분의 5가 남았는데 그 중에 5분의 3 보여? 5분의 3? 그 중에 5분의 3.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6분의 3 AB가 되는구나. 자, 이거의 삼각형 ABC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자, 6분의 3배의 삼각형의 ABC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6분의 1 가져갔고 제가 6분의 3 가져갔으면 나머지는 얼마겠어? 6분의 2겠지.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도 모른다 하지 마. 자, PAC 넓이는 전체 6분의 2의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된다. 자, 근데 편법이 있어. 이거 되게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공식화해서 하면은 그냥 한 방에 뿅 하고 나. 이거 암산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 얘가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알겠냐? 자, 정리하고 선재야.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인 자취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야,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이 좀 빡세지? 세 번째가 더 빡세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빡센 거 끝이야. 이 뒤로는 다 쉬워. 내적이고 뭐고 다 쉽거든? 근데 이게 좀 빡센 게 앞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아, 역시 기백이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 들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원인 거지, 요 유형 자체가. 자, 세 번째 문제는 자취,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 점 P의 자취 길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문제가 근데 되게 생긴 게 비슷하거든. 자, 봐봐. 왼쪽 문제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OA, OB 벡터에 뭔가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었고, 중간에 있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OA, OB 벡터에 뭔가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었고, 마지막 문제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OA 벡터, OB 벡터에 뭔가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든 그 생긴 모양은 다 같죠. 그 생긴 모양이 모두, 야, 내가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문제에 주어진 OA 벡터와 OB 벡터의 적당한 놈을 곱한 다음에 더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 건데, 그 왼쪽 문제, 중간 문제, 오른쪽 문제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자, 왼쪽 문제 바로 뭐냐? m과 n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느냐? 응? 두 번째, m하고 n에 같이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m하고 n에 대한 범위가 부등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식으로 주어지느냐? 이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m과 n이 각각 독립적으로 범위가 주어지느냐? m과 n에 같은 범위가 주어지느냐? m과 n에 관한 등식으로 되느냐?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표시할 건 바로 이 부분들이야. 자, 3번의 왼쪽 문제선 여기 이 조건 각각 주어지느냐? 중간 문제선 그 조건이 이렇게 같이 주어지느냐? 부등식으로 같이 주어지느냐? 그 조건에다 비추치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조건이 등식으로 주어지느냐? 이거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게 좀 어려워. 남은 20분 동안 한 15분은 아마 거의 이 문제를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각각 5분씩. 마지막 건 그냥 잉여스러워서. 자, 왼쪽 문제부터 한번 볼 텐데 야야야, 바로 문제 적용하면 좀 그러니까 니네 파이가 180도인 건 알죠? 혹시 알아? 이번에 0파하고 파이 낸 거? 0파하고에서 삼각형 그림 나왔는데 이 각이 3분의 파이다 이러고 된 거야. 미적분 2잖아. 그러니까 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했으니까 가는 거지. 학원 안 다니고 미적분 2 안 배운 애들은 그게 60도인 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번에 그 시험 나와가지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이 왼쪽 문제의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여기 잠깐 봐봐. 이 문제 적용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 한번 얘기 들어봐. 야, OA 벡터하고 OB 벡터가 서로 수직일 필요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O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A란 점이 있고 여기 B란 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OA 벡터가 여기 있고 OB 벡터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OP 벡터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선생님이 한번 범위를 좀 바꿔볼게. 저건 저렇게 돼 있지만 자, M을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N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놓고 나서 그러면 과연 여기 M이 무수히 많죠? N도 무수히 많죠? 그럼 그 무수히 많은 M하고 N을 여기다 막 집어넣으면 벡터가 막 나오겠지, 그지? 그럼 그 막 나오는 벡터의 종점은 과연 어디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이해해야 된다. 자, 간다. 첫 번째. 야, N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 OB 벡터의 실수배거든? 그럼 N이 만약에 1이면 이 N OB 벡터가 이 벡터가 되는 거냐? 근데 만약에 N 값이 1이 아니라 2분의 1이야. 그럼 그 벡터의 종점은 요쯤에 떨어지겠다. 그렇지 않겠니? 근데 만약에 N 값이 3분의 1이야. 그럼 그 벡터의 종점은 요쯤에 떨어질 거고 N 값이 예를 들어 만약에 3분의 2야. 그럼 그 벡터의 종점은 요쯤에 떨어지겠네. 되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N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라는 얘기는 OB 벡터에 0배부터 1배를 하겠다는 뜻이고 0배 하면 여기죠. 1배 하면 여기죠. 그래서 이 벡터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다양한 벡터들이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 있는 MOA 벡터는 몇 배까지 할 수 있니? 2배까지 할 수 있지. 그럼 여기는 MOA 벡터는 M값이 1이면 이것도 가능한 거지. 근데 N값이 2면 얘도 가능한 거지. M이 1.9면 여기고 1.8, 1.7, 1.6, 1.5, 1.4, 1.3, 1.2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란색 MOA 벡터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런 수많은 벡터들이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그 벡터를 어떻게 하겠대? 더하겠대. 벡터를 더한다는 건 뭐지? 평행 사변형을 만들어서 더하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핑크색 벡터 중에 이 친구, 주황색 벡터 중에 이 친구를 더해서 그 합을 이용해서 점 P의 위치를 확인하면 P란 점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핑크색 중에 얘를 선택을 하고 주황색 중에 얘를 선택하면 이런 평행사변을 가지고 여기에 점 P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M하고 N이 최대로 커서 이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점 P의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점 P는 이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될 수 있겠네.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돼? 이것은 흡사 부등식 영역에서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며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 영역을 표시해보면 좌표의 가장 기본인 1,0과 가장 기본인 0,1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 좌표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부등식 영역 다 되면 이렇게 되니? 이렇게 되지. x는 0과 1 사이, y는 1과 2 사이 이렇게 되지. 그거와 유사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m하고 n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 해석해볼게. 이제 학습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 아, 5a 벡터를 3배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5b 벡터를 2배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벡터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정리해. 자, 5란 점을 기준으로 여기 a란 점이 있고 여기 만약에 b란 점이 있었다면 자, 5a는 3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3배한 이 점과 마찬가지로 5b 벡터의 n배를 하는데 2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의 2배까지 간 이 평행 사변형의 내부를 만들게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웃기지만 얘를 그냥 3A라 할게. 이름을. 얘는 그냥 2B라 할게.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래 5A 길이가 4라 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 12가 돼. 5B의 길이가 5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돼? 10이 되게 돼. 근데 그림을 좀 못 그렸어, 그제? 이거 30도인데 너무 좀 크게 그렸죠? 하여튼간 여기가 몇 도가 되더라? 30도가 되더라. 그럼 니네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지? 삼각형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는 2배를 할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자, 2분의 1 곱하기 2유탄 2변의 길이 10과 12를 곱하고 사이각의 사인값을 곱해주면 되거든. 사인 30도.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사라져서 계산해주면 얼마? 60이 바로 내가 원하는 넓이가 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기억해둘 건 요거야. 이렇게 영역이, 요런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는 빠짐없이 한번 좀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m하고 n이 독립적으로 주어지면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렇다면 m하고 n에 같이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그려질까? 야, 근데 니네 혹시 옛날에 부등식 영역에서 이런 거 기억나니? x 더하기 2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이 부등식 영역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그치, 이게 넘겨서 할 수도 있는데 절편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y절편이 2고요. 그죠? x절편은 4죠? 그럼 얘랑 지나는 직선에 y쪽이 작으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어느 부분이 나오냐면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지. 그지? 자, 이 관점을 생각해봐.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부등식이 주어지면 어떤 도형이 나왔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걔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 이거하고 또 비슷하게 나와요, 그림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일부러 어렵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일반적인 문제는 이거보다 더 쉽게 나와. m하고 n에 대한 범위가 훨씬 쉽게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니네가 이거를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 일부러 개수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인위적으로 둔 거야. 알겠지? 자, 설명할게.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뭐뭐의 합이? 개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반드시 돼줘야 돼. 자,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지금 뭘 해석을 할 거냐면 얘 어떤 직선 사이 같은 느낌이 좀 들면 돼. 아까 얘기했던 부등식의 어떤 직선과 직선의 뭐 사이 부분으로 좀 해석해주면 좋은데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정리를 하자고. 알겠지? 자, 여기 O란 점이 있고 여기 A란 점이 있고 여기 B란 점이 있었던 거야. 잘 들어봐. 먼저 왼쪽 상황을 먼저 해석을 할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해석을 할 거냐면 자 봐. 2는 m 더하기 2n이 되는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조지 마. 지금 개수가 m하고 n이지. 근데 개수의 합이 1이 된다고 했지. 근데 지금 여기 m하고 n으로 돼 있지 않고 이게 m하고 n이 아니라 m하고 2n이죠. 그리고 그 합이 가뜩이나 이게 아니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변형해 줘야 되냐면 자 지금 나 이 왼쪽 경계 그 상황을 지금 해석하는 거야. 자 숫자를 1로 만들어 주기 위해 양변을 2로 나눠 주잖아. 그럼 2분의 1 m 더하기 n 이렇게 되니? 아니 그냥 이거 2로 나눈 것 뿐인데 숫자가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양변을 2로 나눈 것 뿐인데 그러면 개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거꾸로 얘네들이 개수가 돼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저식을 변형을 좀 할게. 문제에 주어진 이 식을 좀 변형을 할게. 자 OP 벡터는 2분의 1 m을 개수로 하면 그 벡터는 2OA 벡터라 하면 되지. 변형한 거야. 개수를 2분의 1 m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개수 합이 1이니까. 개수 합이 1이니까. 그래야지 한직선상이 있으니까. 그럼 뒤에 있는 n은 그냥 그대로 둬도 되겠네. 잘 들어봐. 그래서 P라는 점은 어느 직선 위의 점이냐면 OA를 2배하고 OB의 종점 있지. 자, OA의 2배를 하고 OB의 종점을 끝으로 하는 이 직선 위에 점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자, 개수의 합이 1이어야 된다. 이거야. 개수 합이 1이다. 좀 이해가 돼?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볼까? 오른쪽 이거 보는 거야. 오른쪽. 선생님, m 더하기 2n이 4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개수 합은요.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1이어야 돼. 그럼 내가 얘를 양변 4로 나눠준단 말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4분의 1m 더하기 2분의 1 n이 1 이렇게 되겠지. 양변 4로 나누면. 그럼 얘가 개수가 돼야 된다고 얘가. 얘가 개수가 돼야 된다고 얘가.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OP 벡터를 이거를 얘네들이 개수가 될 수 있게끔 변형해 주는 거야. 원래 개수 m이었지? 저거 봐봐 저기 OA 벡터 개수 m이었지? 그럼 다시 와봐. 개수가 4분의 1m이 돼야 돼. 그럼 거꾸로 OA 벡터의 4배를 해주면 된다고. 그럼 같은 식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n이 개수가 돼야 되거든? 원래 개수 n인데? 그럼 여기다 뭐라고? 2분의 1 n이라 하고 그 다음에 2배 OB 벡터라 하면 이게 원래하고 같은 벡터인 거지? 그럼 어때? 개수 합이 1이 되니까 그럼 이번엔 뭐 해? 아, OA의 4배. OB의 몇 배? 2배. OA의 4배. OB의 2배. 그래서 얘와 얘를 지나는 직선, 이 사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 식만을 가지고 해석하면. 근데 여기에서 m도 양수고 n도 양수를 했으니까 이건 마치 좌표평면의 1사분면과 유사하게 그래서 이 영역 중에 어느 부분? 요 영역이 내가 원하는 영역이 된다는 뜻입니다. n값이 양수, n값이 양수. 왜냐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외분점이 돼야 돼서 얘랑 연결한 점의 외분점이 돼야 돼서 음수가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m하고 n이 모두 양수란 얘기는 바로 이쪽 부분을 나타나게 되게 된다. 자, 그럼 이것도 넓이를 이제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점의 좌표로서 지금 현재 주어졌죠?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1,0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고 4,0이 되겠고 그리고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1이라 한다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2가 되겠지? 그래서 얘와 얘를 꼭지점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을 거야. 뭐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다. 얘는 2,0이겠죠. 자, 이게 바로 중간 문제를 해석을 한 거야. 자, 일부러 보통은 그냥 이렇게 아래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좀 더 어렵게 정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라도 이걸 좀 꾸준히 보면서 아, 이렇게 m하고 n이 동시에 부등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어떤 삼각형을 만들게 된다. 뭐 이렇게 일단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를 좀 해두세요. 너무 어려워? 아까 거보다? 자, 왼쪽 끝, 오른쪽 끝을 정리한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숙달이 되면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방법은 또 편법이 좀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나중에는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 x 더하기 2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거 x좌편 얼마니? x좌편 얼마야? x좌편 2지. y좌편 얼마야? 1이죠. 이쪽 x좌편 얼마야? 4지. y좌편 얼마야? 2지. 그래서 이 사이. 근데 x하고 그러니까 마치 m하고 n을 x하고 y로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 평면처럼 해석하면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란 부담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좀 정리 좀 해줘. 그럼 이거에 비해서 이제 세 번째 거는 좀 쉬워. 세 번째 있다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세 번째 건 이거보다는 좀 더 간단하다. 그래, 그렇다면 처음 배웠는데 이거 내가 너무 어려운 거를 한번 숙제를 하고 딱 했으면 좋은데. 자, 이제 마지막 유형만 정리하고 다음 유형이 좀 쉬워서 다음 유형은 그냥 뭐 성분이라 자, 마지막 필수 예제 3번의 오른쪽 문제를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거 쉬워. 방금 거에서 그냥 일부만 그냥 싹 해주면 돼. 근데 이것도 보면 아마 딱 그런 맥락이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으로 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직선으로. 근데 혹시 아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나? 왜 여기가 아니고 이 안쪽 부분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봐봐. 만약에 m하고 n, 우리 내분적 공식 해봐. 내분적 공식 하면은 개수가 둘 다 양수 아니니? 아까 내분적 공식 얘기할 때 왜 m 더하기 n분의 m 그 다음에 m 더하기 n분의 n 이래서 이 개수들이 모두 양수여야 그게 내분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의 내분점이니까 이 사이가 된다면 사이. 바깥쪽이 아니라 외분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이다 보니까 영역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m하고 n이 음수다. 그럼 이쪽. m만 음수다. 이쪽. m만 음수다. 이쪽. 마치 그 4사분면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지? 그래서 m하고 n이 모두 양수인 경우는 그 벡터가 있는 이 오른쪽 1사분면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편리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볼게. 야, 봐. 개수랑 비슷한 거잖아. 벡터의 개수는 아니지만 개수랑 비슷한 거잖아. 근데 그 합이 4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 숫자를 1로 만들어줘야 돼. 개수합은 1이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갈게. 2분의 1 m 더하기 4분의 3 n의 값이 1이 되니? 1이 되니? 양변 4로 나눴고 그래서 얘가 이제 개수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m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거꾸로 5a에 2를 곱해주는 거고 n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거꾸로 5b에는 3분의 4를 곱해주는 거고 변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저 벡터식 OP를 얘가 개수가 될 수 있게끔 2분의 1m 그럼 대신 2배의 5a 벡터를 해야겠지. 봐봐. 얘하고 얘가 똑같잖아. 개수를 반으로 한 대신에 벡터를 2배를 했고 플러스 그럼 4분의 3 n이 되면 거꾸로 3분의 4 5b 벡터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기가 A란 점이 있고 B란 점이 있으면 자, 봐봐. 이거 뭐야? 5A의 2배지? 그러면 여기지, 여기. 2A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게 그냥. 그럼 얘는 5B의 몇 배야? 3분의 4배지? 그럼 요거 3등분 한 거보다 한 칸 더 간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 위의 점이 돼야 된다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 위의 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이 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냐? 선분 5A에 2대1 외분점이라 하면 되니? 2대1 외분점? 그럼 이 점은 5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4고 B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1이니까 그럼 이 점은 선분 5B의 4대1 외분점이라고 하면 되네. 그잖아? 내분 외분 기억이 잘 안 나나?
자, 근데 m하고 n이 저기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이 아니라 그 점과 그 점을 연결한 선분 위의 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와 얘를 양 끝으로 하는 선분 위의 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자, 이거 하여튼 오늘 쌤이 또 올릴 테니까 좀 어려워, 그지? 이게 벡터 중엔 내가 볼 땐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진짜로. 니네를 위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나중에 봐봐, 뒤에 보면 봐봐. 하나도 안 어려워. 자, 여기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부터 내리막길이니까. 자, 한참 이제 올라온 거야. 자, 이거 오늘 최대한 빨리 올 테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좀 풀어보고, 요거는 오늘 밤에 강의 올리면 한번 몇 번 더 보고 꼭 최근 시간 안에 풀기를 좀 바랍니다. 자, 뒤에는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 저 외분점 계산해서 답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써야 된다고. 5A의 2대1 외분점과 5B의 4대1의 외분점을 양 끝으로 하는 선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이거는 넓이를 구하거나 그런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보가 주어지면 뭐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극도가 얼마 주어지면 뭐 길이나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건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말로써 답을 적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정리가 됐다면 뒤에 넘어가서 답 봐봐. 이렇게 된다고. 답이. 내가 그냥 깔거나 양끝으로 선분. 이렇게. 자, 이제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득이라고 했는데 가보자고.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X벡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정리를 좀 해볼게. 계산하면, 야, 봐봐. 2A 벡터에 마이너스 6A면 더하기 6A니까 8A 벡터니? 그지? 그럼 얘랑 하면 6B 벡터인데 3B 벡터 뺐으니까 그럼 3B 벡터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벡터 8배. A 벡터가 여기 있는데 그거에 8배면은 8,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 B 벡터의 3배 하면 마이너스 6, 12라. 계산해주면 얘가 2, 마이너스 4라 할 수 있지? 근데 이거의 크기래. 생각해봐. 시점은 무조건 원점이지. 종점이 지금 2, 마이너스 4지? 그러면 이거는 원점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라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 자,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해서 정답 얼마다? 2루트 5가 된다. 갑자기 난이도가 확 떨어졌죠? 그죠? 자, 방금 게 어려운 거지 무슨 평균이 이 정도야, 평균이. 되겠어?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 그지? 오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니네가 잘 집중을 해준 것 같아서. 집중은 일단 이해는 그 다음이고 일단 집중은 좀 잘해준 것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 문제 마무리할게. 평행하대. 병훈아,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지? 너랑 나랑 평행하잖아. 그럼 평행하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실수배야, 실수배. 너는 나의 178분의 191배라니까. 그거 기억해. 우리 다 하늘을 향해 서 있잖아 지금. 그지? 우린 다 실수배일 뿐이야.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고 하면 둘 중에 한 군데 실수를 곱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이미 미지수가 있는데 또 곱하면 좀 그러니까 곱해도 되지만 그냥 둘이 평행하냐? 그럼 A 벡터 더하기 KC 벡터가 M 곱하기 뭐 B 벡터 빼기 A 벡터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 자, 이제 한번 성분으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 A 벡터라고 하는 5,4에다가 C 벡터의 K배인 3K, 7K를 계산을 했고, 그럼 B에서 A를 빼봐. 얼마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야.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이제 n배 곱하기라는 뜻이거든? 그럼 X 성분을 비교해보면 5 더하기 3K고, 그럼 나는 마이너스 7M이냐? X 성분을 비교해보면, 그 다음에 Y 성분을 비교해보면 4 더하기 7K고, 여기는 마이너스 M이냐? 그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N과 K가 나오고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 뭐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건 좌표의 개념으로 보면 지우기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대. 한 벡터가 예를 들어 a1, a2고 또 다른 벡터가 b1, b2일 때 둘이 서로 평행하다는 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나의 x 개수분의 너의 x 개수가 나의 y 개수분의 너의 y 개수다. 기울기가 같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실수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공간으로 가면 이게 좀 편하거든.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현재.